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단장들은 한 교총이 한국교회의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공개적 기독교 집회를 허락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 초청 집회에 만여 명이 모이는 등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베트남 기독교 성장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가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준양 사건 등 반복되는 친부모의 자녀 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농 목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연령대의 60%가 20, 30대라는데 누가 손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으로 무력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급기야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무시하기엔 너무 큰 위협이라는 판단인 겁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감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이 시대에 가상화폐 광풍 부작용은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30개 주요 교단들이 소속된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지난 9일 2018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원교단 교단장들과 임원들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과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18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기로 하고 특히 동성애와 이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회원 교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한교총과 하나가 돼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계연 총회장과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준점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신년 할애에 참석한 30개 교단 회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교회의 건강한 회복과 재부흥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국내외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굵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통일인문학단 전영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정치권은 다소 엇갈린 반응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그러한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로 조금 차분한 가운데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이 영향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이제 우려가 있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글로벌 이슈가 됐고 그 글로벌 이슈로서 비핵화 문제까지 가기 위해는 상당한 고비가 있을 텐데 이런 고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시도는 조금 엇갈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연말까지는 남북 대화가 좀 화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가시화됐는데 선수단뿐 아니라 일반인 참관단도 보내겠다는 건 좀 뜻밖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평화올림픽 재전이기도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북자의 물꼬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고요. 그것은 2017년 연말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핵 무력 완성이라고 표현해서 2018년도는 이제 충분한 대화들이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전격적이고 대규모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이제 좀 일시에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취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까지 네, 가기 위해서 종교와 민간 단체의 교류랄지 다양한 시도와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떠나서 전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이 전쟁 위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언론 취사에 거론이 됐던 만큼 굉장히 불안정성이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일정 정도 대화, 평화의 틀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전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 적극적인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종교계 역할이 특히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남북 간에 진행될 모든 차후 일정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 되도록 저희도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매년 반주자와 찬양팀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소형교회를 돕고자 제10차 워십밴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캠프에서는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피아노와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등의 악기를 수준별로 나누어 지도한 후 바로 찬양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 18세가 되면 보금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위해 여의도 청년장학관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청년들의 주거뿐 아니라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까지 다각도의 복지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이 프로젝트가 꾸준히 관심 가져온 청년 실업 문제와 다문화 소외계층 자녀 문제, 결혼 출산 장려 문제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프랭클린 그레암 집회에서 1만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뜨거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집회는 보기 드문 것이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 남사무엘 선생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2월이었죠. 스포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기독교 집회는 베트남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월 8일, 9일 이틀 동안 하노이 시내 실내체육관에서 빌리 그레암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네, 이번 집회는 2016년 미얀마에서 있었던 대회에 참석했던 베트남 지도자들이 프랭클린 목사님을 직접 만나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날은 1만 5천 명 정도 모였고 둘째 날은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적게는 4천 명, 많게는 7천 명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 집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요. 현재 기독교계에서도 매우 흥분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베트남으로서는 대단한 집회였고 모두가 흥분된 상태였고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베트남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결과만으로는 너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러나 조금 아쉬움은 영적인 대각성 집회라기보다는 베트남 성도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집회였고 교회를 알리는 일에 조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국민들이 기독교의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는 수가 늘면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건 베트남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매우 빠르게 변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 가운데엔 교회 지도자들의 수가 늘고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회 계층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현지인들이 주도적이진 않지만 여러 나라의 의료인들을 통해 또한 의료계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또 기독 실업인들을 통해서 작은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또한 돕기도 했습니다. 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져서 베트남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준희 양 사망 사건 등 부모의 자녀 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 학대로 숨진 아동 36명 중 27명이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며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모의 자녀 학대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부산에 있는 고준희 양 사건이 예. 좀 이슈가 크게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새 아이가 한꺼번에 불에 타서 네, 예.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일으면서 네. 더 한 번 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준희 양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맡아서 기르다가 네. 자신의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의 모친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아이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사실상 안매장까지 했으면서도 네. 아이를 실종 신고했고 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치밀함이 굉장히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더 공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정도까지라면 그 부모들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 정신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제 좀 달라지기는 그렇죠. 할 것입니다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다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뭐 병원에 격리해야 한다 네, 이런 예. 정도에 이르는 정신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히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기르기가 어렵거나 양육을 네, 예. 또 좀 안정적으로 도와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에게서 양육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또 부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뭐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가 또 더해질 때 자녀를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사건화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이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것으로 인한 아동 학대 문제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동 학대라는 이 범위 또는 정의 이걸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많이 이슈화될 때는 이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그렇죠. 처벌을 뭐 심하게 한다던가 이럴 때 아동 학대 문제를 생각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더 보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친부모에 의한 네. 아동 학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부모의 온전한 보호 속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예. 부모의 우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그렇죠.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의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과정을 함부로 관여하지 못한다, 이제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동 학대 문제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명백히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도 아동 학대 범주에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아동학대를 좀 분류를 해서 보자면 이제 소위 이제 때리고 뭐 이제 조르고 아이 몸을 흔들거나 뭐 이렇게 꼬집거나 하는 신체적 학대를 아동학대로 네, 볼 수도 네, 있고 신체적. 또 이제 자녀들을 뭐 다른 아이와 심하게 비교한다던가 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언어적 폭력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제 심하게는 성적인으로 이제 자녀를 이제 착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성학대도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이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뭐 적절한 그 양육을 하지 않았을 때 유기, 방임 이런 것도 모두 이제 광의 아동학대의 범죄에 예.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아동 그 학대 방지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정의를 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다면 이것이 조금 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좀 다각도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키더런트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 키더런트라 하면 키드와 페어런트가 합성어로 네,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너무 어릴 때 부모가 되는 부모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숙고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부모가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새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나 고준희 양의 이제 부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다 너무 일찍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고 또 이런 것들을 복지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반성적인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아동학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소위 미성숙한 부모들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나라와 이 사례가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인데 아동을 부모의 이렇게 뭐랄까요 종속물 혹은 소유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부모의 하나의 뭐 가정 하나의 객체 정도로만 보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만이 독립된 인격체고 부모로부터 언제든지 독립돼서 생활할 수 있는 객체다, 주체다라고 보는 인식이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서구화된 이제 서구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먼저 자리 잡은 개념이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구의 국가들은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히 처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올 초였는지 작년 초였는지 작년 초였겠네요. 왜 소위 괌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조인 부부가 아이를 이제 차에다 두고 쇼핑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차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체포됐던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두거나 뭐 차에 두거나 혹은 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거나 하면 바로 이제 처벌에 들어가고 조금 더 심하게 학대를 한다 싶으면 바로 격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처벌을 좀 엄히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성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를 아동으로부터 무조건 격리하는 것은 또 옳으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동들이 학대당하는 많은 아동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리지 않는 엄마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히 격리하고 단순히 처벌하고 이런 문제로만 귀결되어서는 또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의 교육,
이제 처벌과 함께 이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적으로 이제 볼 때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첫째는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예.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고 돌보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윤을 기여하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어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나 마을에서도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다. 맞아요. 예. 또 하나는 너무 어린 사람들이 부모가 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마을이나 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이 하나의 예. 주체다라는 그렇죠. 것은 결국 말씀하신 성경적 세계관이 맞습니다.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예.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된 주체로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놀랍게도 경악할 만하게도 이제 성범죄자 아동들 이제 네. 친딸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성으로 착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는 정말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두 예. 번째는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결국 아동학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결국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네. 회복이 되어야 이 문제가 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건데요. 사회의 모든 악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이 사회와 모든 부조리가 사회학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합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남북이 더 잦은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의논하게 될 텐데요. 이런 만남이 그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를 채우는 마중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